옛 선조들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역사와 충절의 고장 평택. 국가 통치의 이념을 세우고 나라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저하지 않은 정도전, 신숙주, 홍익한, 오달재, 안재홍과 같은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정신적 인물을 배출한 이 땅 평택. 위기에 처한 나라와 백성을 위해 목숨 바치기를 마다하지 않은 최유림, 원균, 한운, 이대원 장군 등 충절의 숨결이 곳곳에 서려있는 구국의 고장 평택. 그들이 살아온 변화와 질곡의 삶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평택의 문화재 속으로 역사 여행을 떠나본다. 보물 제565호로 지정된 신복사 속초비로자나볼 좌상은 현덕면 덕목리에 위치한 신복사의 대적광전에 모셔져 있다. 정확한 창건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신복사에는 신라마렵에 창건했다는 기이한 창건설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창건설화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 문산포에 사는 천을문이라는 어부가 같은 마을에 사는 박씨, 문씨와 아산만 덕목리 앞바다로 고기잡이를 왔다가 바다에서 그물을 건져 올리니 큰 돌덩이가 걸려 올라왔다고 한다. 또다시 그물을 올리기를 3차례나 거듭해도 계속해서 돌덩이가 올라와 이를 이상히 여겨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놀랍게도 불상이었다. 불심이 지극했던 천을문은 동료들과 불상을 육지로 옮겨 절을 세우고 이곳에 돌부처를 모셨다고 하는데 이 절이 바로 신복사인 것이다. 신복사 속초비로자나볼 좌상은 불법을 수호하는 법신불로 엄지손가락을 감아쥔 손 모양이 특징이다. 불상의 머리 위에 육계는 낮게 표현돼 있다. 둥글고 원만한 얼굴에 귀가 크며 짧은 목에는 3줄의 주름인 삼도가 뚜렷하다. 옷은 양 어깨를 감싸고 있으며 옷깃과 소매깃에는 꽃무늬가 새겨져 있다. 안정되고 단정한 모습의 이 불상은 전체적인 조형이 도식화된 것으로 보아 10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상 아래 좌대의 왼쪽과 오른쪽에는 2마리의 쌍사자가 조각되어 있는데 이 같은 형식의 좌대는 흔치 않아 관심을 갖고 눈여겨볼 만하다. 보물 제567호로 지정된 만기사 철조열의 좌상은 평택시의 최북단 쥐니면 동천리에 위치한 만기사의 대성전에 모셔져 있다. 만기사는 고려 태조 25년인 942년 남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만기사 철조열의 좌상은 고려 초기의 것이다. 전체적으로 당당하며 강건한 기풍을 가진 것이 특징이며 손 모양은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성도할 때 마군을 항복시키고 지신으로 하여금 증명하게 한 데서 유래한 항마 촉지인을 하고 있다. 갸름한 얼굴에 반쯤 뜬 눈과 갸름한 코, 근엄하게 다물고 있는 입, 목에 나타난 뚜렷한 삼도 등 이목구비가 신라말 고려초의 강건한 호족의 기상에서 점차 귀족화되어가는 과도기적 양식을 느끼게 한다. 이 불상은 당당한 형태이지만 도식적인 옷주름의 표현과 단정해진 얼굴 등에서 고려시대 불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만기사 명부전 아래에는 어정이 있다. 이 어정은 조선 초 피부병 치료를 위해 지방으로 여행을 하던 세조가 물맛을 보고는 감탄하여 감누수라고 하면서 유래되었다. 보물제 1133호로 지정된 원릉군 원균 선무공신교서는 임진왜란 당시 우리 해군을 책임지는 삼도수군 통제사를 지내다 장렬히 전사한 원균 장군의 공적을 1604년 선조 37년에 권율 이순신과 함께 선무공신 1등에 임명한 사실을 증명하는
귀중한 자료다. 원능군 원균 장군은 평택시 도일동에서 태어나 25살의 나이에 무과에 급제한 뒤 여진족 토벌에 큰 공을 세웠으며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경상우도 수군절도사의 직책으로 이순신, 이억기와 연합함대를 구축한 뒤 당포, 당항포, 옥포, 한산도에서 연전연승을 거두었다. 1597년에는 이순신이 조정의 명령을 거역하고 유배를 떠나자 삼도수군 통제사에 올랐다. 하지만 조정의 무리한 명령을 받고 부산포를 공격하다 가덕도와 실전량 해전에서 패하면서 전사했다. 이때 왕이었던 선조로부터 받은 교지가 바로 원능군 원균 선무공신교서로 전쟁에 나가 장렬히 싸우다 전사한 원균 장군의 공적과 함께 1등 공신에 명한다는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평택농악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서울, 인천, 대전, 충청도 지역을 일컫는 웃다리 농악을 대표하는 농악으로 힘든 농사일에 흥을 북돋아주는 두레 농악과 전문 연잎의 농악의 특징을 함께 갖고 있는 최고의 기량을 갖춘 농악이다. 평택시 팽성읍 평국리를 본거지로 활동하고 있는 평택농악은 1867년 조선 고종 때 경복궁 중건 기념 조화 의식에 초청 공연을 한 후 1958년과 59년 이승만 대통령 생신 축하 전국농악 경연대회에 출전해 2년 연속 우승하면서 그 위상을 드높였다. 1980년 제주도에서 열린 제2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해 특별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1985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1-나호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평택농악의 가락은 다양한 변주가 일품이고 판굿은 생동감 있어 화려하다. 특히 2명의 무동을 머리 위에 얹고 빠르게 도는 맞동이와 무동을 비롯해 3명이 한 줄로 탑을 쌓아 올리는 만경창파 돛대사위, 밑동 위로 4명의 무동이 올라가 연기를 펼치는 오무동 등 다양한 무동놀이는 평택농악의 가장 큰 볼거리다. 평택시 소사동에는 조선 후기 대동법을 실시해 백성들이 내는 세금인 공납제도를 개혁한 김육 선생의 공덕을 기리는 대동법 시행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조선시대에는 각 지방에서 생산되는 토산물을 현물로 바치는 세금제도로 인해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났다.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세금을 쌀로 내는 대동법을 시행해보지만 권력층의 반대와 상인들의 농간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지 못했다. 이 같은 현실에 물꼬를 튼 것은 김육 선생이었다. 김육은 영의정까지 지낸 서인 세력의 중심인물로 나라를 굳건히 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데 있다고 믿었다. 1651년 효종 2년 우의정에 있을 때 원로 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충청도에 대동법을 실시했고, 이어 영의정에 올라 전라도의 확대 실시를 준비하다가 사망하자 충청도 지방 백성들이 대동법 실시에 감사하여 대동법 시행기념비를 세우게 된다. 이 비의 본래 이름은 김육 대동균역 만세불망비이며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0호로 지정돼 있다. 한양천도 사업을 주도하고 조선 경국전과 경제문감 등을 저술해 조선의 통치 규범과 제도를 정비한 삼봉 정도전 선생의 문집인 삼봉집 목판이 600여 년의 세월을 지나 지금까지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 삼봉기념관에 보관되어 오고 있다. 삼봉집은 경제육전과 불시잡변 등 삼봉 정도전 선생이 직접 쓴
중요 저서가 수록된 문집으로 1397년 정도전이 살아있을 때 2권으로 간행됐고 1465년 세조 11년에 6책, 1487년 성종 17년에 8책으로 다시 간행되었다. 현재 이것은 1791년 정조 15년 왕명에 의해 14권 7책으로 간행한 것으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돼 삼봉기념관 판각고에 잘 보관돼 있다.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에 위치한 팽성읍 객사는 임금을 상징하는 골패를 모셔두고 평택 현감이 한 달에 2번 배례를 하던 곳이며 공적인 업무로 지방 출장을 떠난 관리나 전직 고관을 대접하고 잠을 자게 했던 조선시대의 관급 여관 역할을 했던 곳이다. 한양에서 출발해 충청대로가 지나는 길목에 위치했던 팽성읍 객사는 건물 가운데 정당을 중심으로 좌우측에 익실을 두고 앞면에 대문간체가 있는 구조로 정당에는 골패를 모셔두었으며 좌우 익실에는 원도를 깔았다. 본체는 전면 9칸에서 정당이 3칸, 동서헌이 3칸씩으로 배분되었으며 건물은 전체적으로 위엄과 권위를 드러내도록 건축된 것이 특징이며 객살이라는 지명도 팽성읍 객사에서 유래된 것이다. 팽성읍 객사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37호로 지정돼 있다. 평택의 유일한 기능 분야의 무형문화재는 서각장 이규남 선생이다. 서각은 나무나 돌과 같은 재료를 칼과 망치로 두드려서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것이다. 다른 이름으로는 각자라고도 한다. 서각은 선사시대에 주술적 의미로 새기거나 기록하고 소통하기 위해 시작됐다. 고려시대에는 팔만대장경으로 이어졌고 조선시대 궁궐이나 서원, 사찰의 현판으로 계승되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0호 목계 이규남 선생은 30대 초반에 오옥진 선생을 스승으로 서각을 배웠다. 그의 서각은 오래된 느티나무, 돌배나무, 대추나무를 사용하여 글씨를 새기는 전통 서각이다. 평택시 비전동 목계서각연구실에서 서각을 계승하고 있는 이규남 선생은 현재 전통의 형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기와나 고분벽화의 양식을 바탕으로 문양이나 그림에까지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근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된 평택민요는 농요와 어로요, 장례요의 세 분야로 나뉘어 예능 보유자가 활동하고 있다. 농요는 수십 명의 드래꾼들이 북장단에 맞추어 못 씹는 소리와 논매기 소리, 비단 타령, 잦은 논매기 소리 등을 흥겹게 부르며 농작업의 피로함을 여흥으로 달래주는 소리다. 어로요는 경기 남부지역에서 전승되는 거의 유일한 어로요로 강화나 옹진 지역의 어업요와는 음악적으로 크게 구별되며 고기잡이 배가 바다로 나가는 과정부터 고기 잡을 때 포구에 도착해 생선을 사려는 사람들과 흥정하는 과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노래다. 장례요는 상여를 메고 갈 때 손소리꾼이 부르는 장례의식으로 상여가 죽은 이의 집을 떠나면서 부르는 발이 나는 소리, 상여를 들거나 내리며 부르는 소리, 장지까지 가며 부르는 소리 등이 있다. 이대원 장군은 조선 중기의 무관으로 1566년 평택에서 출생하여 어린 나이인 18세 무과에 급제할 정도로 총기가 가득했으며 선전관을 거쳐 조선 수군 사상 가장 젊은 나이에 전라도 고흥지방에서 녹도 만호라는 수군 지휘관이 되었다. 1587년 남해안에 외선 20여 척이 침입하자 추격하여 대파하고 일본 장수를 사로잡는 공을 세웠으나 그 공을 가로채리는 전라자도 수군 절도사 시맘의 요구를 거절해 미움을 받았다. 시맘은 왜군이 다시 침입했을 때 이대원 장군에게
피로에 지친 병사 100명을 주고 출전할 것을 명령했다. 결국 장군은 손죽도 해상에서 싸웠지만 왜군에 사로잡혀 처형되었다. 이때 장군이 죽기를 각오하고 손가락을 끊어 속촉섬에 피로 절명시를 써서 집안의 종에게 보냈다. 그가 죽은 뒤 유품으로 보낸 속촉섬으로 묘를 썼으며 1592년 병조 참판에 추증되고 충렬이라는 시호와 충신정문이 내려졌다. 신도비는 1699년 숙종 25년에 건립된 것으로 묘와 신도비는 경기도 기념물 제56호로 지정되었다. 원능군 원균 장군은 경상좌병사 원준양의 장남으로 1540년 중종 35년 평택시 도일동에서 태어났다. 원균은 어려서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성격이 호탕하였으며 몸이 날쌔고 힘이 세었다고 한다. 25살의 나이에 묵과에 급제한 후 선전관을 거쳐 조산만으로 있을 때 오랑캐를 무찌르는 데 큰 공을 세웠으며 1592년 선조 25년 경상우도 수군철도사가 되어 이순신과 협력하여 당포 등 여러 지역에서 연전연승하였다. 1597년 정유재란 때 왜군이 공격해오자 원균은 먼저 육지에 있는 왜군을 섬멸하고 수군을 공격하자고 조정에 건의했으나 대원수 권율은 먼저 외의 수군 공격을 명령했다. 이에 원균은 패전할 줄 알면서도 명령에 따라 출전하여 적을 공격하던 중 칠전량 해전에서 대패했으며 이 전투에서 원균은 순국하였다. 경기도 기념물 제57호인 원릉군 원균 장군의 묘는 원균이 전사할 때 에마가 천리길을 달려 고향집인 도일동으로 몰고 온 신발과 단베대로 조성했다 한다. 에마는 고향집에 유품을 내려놓고 길게 울부짖은 뒤 죽었다고 전해져 오며 지금도 옛 집터에는 오른파 전설이 내려오고 있으며 원균 장군의 묘 아래에는 에마총이 있다. 원균 장군 묘 서쪽 능선에는 평택시 향토유적 제6호인 원균 사당이 있으며 국가에서 사당을 세워 후손에게 제양하도록 하였다.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위치한 농성은 둘레 300m의 흙으로 쌓은 토성이다. 해발 24m의 구릉 경사면을 이용해 축성하였으며 원형에 가까운 장방형이다. 축성 시기는 삼국시대에 도적 때문에 쌓았다는 설과 고려시대 혹은 임진왜란 때에 서해안으로 침입하는 왜구를 막기 위해 쌓았다는 설 등 다양하다. 농성이라는 명칭은 18세기에 편찬된 팽성지에 삼국이 전쟁할 때 농민들에게 거둔 곡식을 거두어 감춰두기 위해 쌓았다는 기록에 근거한다. 주민들은 임진왜란 때 왜군이 쌓았다는 설에 기인하여 왜성 또는 이성이라고 부른다. 조선시대에는 성산으로 불렸으며 성 안에는 평택현의 관가 건물이었던 성황사와 우물이 하나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현재는 경기도 기념물 제74호로 지정돼 잘 보존되어 있다. 민세 안재웅 선생은 독립운동가이며 언론인이고 정치가다. 안재웅 선생은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에서 태어나 한학을 공부한 후 진흥의숙에서 신학문을 수학했다. 1907년 황성기독 청년회 중학부에 진학했고 1910년 일본 와세다 대학 정경학부에 유학한 후 1914년 귀국해 중앙고등보통학교 학감과 중앙기독교 청년회 교육부 간사로 활동했다. 1920년대 초에는 시대일보 주필과 조선일보 주필, 부사장, 사장을 지내며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1927년에는 좌우 합작단체로 결성된 신간회의 총무간사로 활동하였으며 대한민국 청년외교단 사건, 신간회 운동, 광주학생운동 진상보고 민중대회 사건, 군관학교 사건, 조선호 학회 사건 등으로 인해 일제강점기
9차례의 옥고를 치렀다. 일제 패망이 가까워 오면서 안재홍은 여운형과 함께 1944년 건국동맹, 1945년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부위원장이 되었다. 해방 후에는 국민당 당수와 좌우합작위원회 우측 대표, 미군정 초대 민정장관 등을 역임하며 좌우통합과 민족국가 건설에 헌신했다. 1950년 제2대 민의원 선거에 출마해 평택에서 당선됐지만 한국전쟁 때 납북되어 1965년 북한에서 사망했다. 3월 1일 작고하신 이후로 매년 3월 1일 3.1절 행사와 같이 추모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생가는 경기도 기념물 제135호로 지정돼 있다. 평택시 서부 지역은 고려시대 용성현과 광덕현, 신영장, 포내미 부곡, 육내미 부곡, 감이 부곡 같은 특수행정구역이 있었다. 이 지역은 고려말 조선 초 외구의 침입으로 고을이 불타고 인명피해가 컸던 곳이다. 관방산성은 고려시대 해양으로 침입하는 외적을 방어하기 위해 용성현의 읍치인 안중읍 용성리와 광덕현의 중심이었던 현덕면 덕목리에 축성되었다. 용성리 설창마을 일대에는 경기도 기념물 제202호 무성산성지와 제203호 자미산성지, 제204호 비파산성지, 제205호 용성리 성지가 있고 현덕면 덕목리에는 경기도 기념물 제206호 덕목리 성지가 있다. 산성들은 대부분 둘레가 600m 내외로 비파산성은 돌로 쌓은 포곡식 산성이며 덕목리성은 평지의 동성과 서성으로 축성된 장방형의 형태다. 평택에는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된 5곳의 산성을 비롯해 10여 곳의 산성이 존재하고 현재 6해 공군의 주요 군사기지가 위치해 있어 예나 지금이나 군사적 요충지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향교는 평택현의 중심이었던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에 위치해 있다. 고려와 조선시대 국가에서 운영하던 지방교육기관인 평택향교는 조선 초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초기에 건립된 것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고 현재의 건물은 조선 후기에 중건되었다. 향교의 건립 목적은 인재 육성과 학문의 발달, 지방민의 교화를 위한 것이었다. 국가에서는 향교전과 노비를 내렸으며 과거 급제자 가운데 선생을 파견했고 지방관에게 수시로 돌볼 것을 명했다. 평택향교의 공간 배치는 학문을 배우는 강학 공간인 명륜당과 기숙사 역할을 한 동제와 서재가 앞에 배치돼 있고 공자를 비롯한 오송이와 송나라 2현, 우리나라 18현 등 25현의 위패가 봉안된 문묘인 대성전이 뒤에 배치된 전형적인 천하구묘의 형태를 띠고 있다.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4호로 지정된 평택향교에는 1789년 평택현감이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영세자 이승훈이 고을 수령의 도리인 문묘에 절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던 성묘 불배 사건이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조선 중기의 문신인 화포 홍익한 선생은 병자호란 때 척화론을 편 사막사의 한 사람이다. 평택시 팽성읍 함정리에서 태어난 홍익한 선생은 1615년 사마시에 급제하여 성균관에 들어갔고 1624년 인조 반정 후 공주행제정시 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갔다. 1636년 병자호란 때에는 척화파의 한 사람으로 명나라를 가까이 하고 청나라를 배척해야 한다는 친명 배청을 주장했다. 전쟁이 끝난 뒤 5만 명의 포로와 함께 청나라에서도 심양으로 잡혀갔고 끝까지 청나라의 회유를 거부하다가 5달째 윤집과 함께 처형되었다. 홍익한을 처형한 청나라에서도 이 세 학자의 굽히지 않은 절개에 감탄하여 4만 3대의 비를 세워주었다.
고향인 평택에서는 돌아온 홍익환의 의관과 유품으로 묘를 썼으며 죽은 뒤 청나라를 반대하는 분위기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영의정으로 직급이 올라갔다. 홍학사 비각에는 1831년 영의정 이의현이 세운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5호인 홍익환의 묘표가 보관돼 있다. 진위 향교는 조선 초기에 건립된 후 병자호란 때 소실되었으며 향교 아래 살았던 최응수가 위패만 보존하고 있다가 1644년 현령 남두국이 대성전을, 1660년 현령 송박이 대청을, 1839년 현령 황종림이 명륜당을 중수했다. 1889년 고종 26년에는 전면적인 개보수를 실시하고 1987년 동제와 서제를, 2006년 대성전과 명륜당을 중수했다. 진위향교의 공간 배치는 평택향교와 마찬가지로 천하 후묘에 따라 외산문 안에 명륜당과 동제 서제를, 내산문 안에 대성전을 두었다.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40호인 대성전에는 공자를 비롯한 오성이와 송나라 사현, 우리나라 18현 등 27위의 위패가 모셔졌다. 특히 대성전 내부에는 지금은 소실된 진위현 객사에서 옮겨온 것으로 추정되는 걸패가 잘 모셔져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141호로 지정된 평택 서천사 석조열의 좌상은 평택시 고덕면 방충리에 위치한 서천사의 미륵전에 모셔져 있다. 서천사는 1352년 고려 공민왕의 스승 역할을 했던 왕사인 나홍화상이 창건한 사찰로 1623년 인조 반정시 불에 탄 후 동파비구가 미륵불을 발견하여 사찰을 다시 지었다. 석조열의 좌상은 머리에 나발이 있고 이마 위에 타원형의 중앙계주가 그려져 있으며 법의는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완만하게 옷자락이 늘어져 있고 하반신을 덮어 앞치마를 입은 듯이 반원형을 그리고 있다. 양 발바닥은 하늘을 향하게 모두 드러나 있다. 석불상의 전신에 회칠이 되어 있어 석재의 질감을 느낄 수는 없지만 얼굴 표정과 손가락의 형태, 옷의 주름 등 세부적인 조각과 표현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조선시대 괴택길꽃 봉수로 불렸던 평택시 향토유적 제1호 원정리 봉수대는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괴태산 정상에 자리하고 있다. 지금은 터와 봉수 잔재만 남아있는 이 봉수대는 여수 돌산도 방답진에서 시작하여 지금의 서울 남산인 한양 목욕산까지 연결된 제5고로 해안선 중심의 통신수단인 연변 봉수다. 원정리 봉수는 팽성읍에 위치한 망해산 봉수에서 올라오는 직봉과 당진 연천 봉수를 거쳐 올라온 간봉이 만나 이들 두 봉수를 이어주는 분기점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봉수다. 봉수대는 1700제곱미터의 하단 대지 위에 조성된 700제곱미터 상단 대지에 설치됐다. 연기를 피우는 봉도는 모두 5개였으며 5장을 파견하고 봉수군을 배치하여 운영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효용성이 크게 약화되었고 근대 이후 통신기술의 발달로 쇠퇴하다가 1894년 갑오개혁 후 완전히 폐지됐다. 조선을 개국한 1등 공신이며 수도를 한양으로 정해 궁궐과 종묘의 위치를 결정하고 모든 궁의 문 이름을 직접 지었으며 유학의 대가로 조선의 통치 이념을 바로 세운 삼봉 정도전 선생은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재상 중심의 왕도 정치를 실현하려다 이방원에 의해 참수당하게 되자 후손들은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로 이주해 600년 집성촌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조선을 개국하는 데 정도전이 세운 공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1865년 고종 2년 대원군에 의해 복작되었으며 1870년 고종 7년 문헌이라는 시호와 유종공종이라는 편액이 하사되었다. 평택시 향토유적 제2호인 정도전 선생의 사당 문헌사는 1872년에는 죽산부사 이현경의 노력으로 건립되었으며 사당에는 유학으로도 으뜸이요 나라에 대한 공적으로도 으뜸이라는 뜻의 유종공종 현판이 중앙에 걸려있고 사당 내부에는 정도전의 위패와 영정이 모셔져 있다. 조선 전기의 무신인 한원 장군은 1555년 장흥부사로 재직할 때 왜구가 영암, 강진, 진도 등 전라남도 연안 일대를 습격한 사건인 을묘외변이 일어나자 전라도 병마절도사 원적과 함께 단량포에서 외적과 싸우다 전사했다. 장흥부사에 부임하여 백성의 어려움을 보살펴주는 데 힘써 신망을 얻었던 한원 장군이 전사한 사실이 알려지자 장흥 군민들이 모두 부모 잃은 듯이 슬퍼하였으며 1683년 숙정 9년 병조 판서에 증직되었다.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에 위치한 향토유적 제3호 한원 장군 충신정문에는 강철같이 강경한 배심과 차돌같이 야무진 담력으로 초지일관 목숨을 나라에 바치었다는 내용의 철장석담 일심순국이라고 쓰인 현판이 있다. 조선 세조 때의 무신인 수성군 최유림 장군은 25세로 무과에 급제한 뒤 고성현령 의금부 진무를 지냈다. 수양대군이 왕위를 빼앗기 위해 일으킨 사건인 계유정난 때에는 세조를 도운 공으로 좌익원정 공신 2등에 올랐다. 1467년 이시의 난이 발생하자 김말손을 사로잡은 공으로 적개공신 3등 수성군이 되어 경상우도 병마절도사의 임무를 맡았다. 하지만 병을 얻어 관직을 사양하고 물러났으며 46세로 사망했다. 최유림이 죽은 뒤 병조 잔판에 추정되었고 안양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평택시 독곡동에 위치한 향토유적 제4호 수성군 사당은 공신에 녹군되면서 처음 건립되었으며 그 뒤로도 10여 차례 중수했으며 1983년에 다시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당과 함께 평택시 향토유적인 그의 묘는 송북동 우곡마을에 자리 잡고 있다. 평택시 향토유적 제5호로 지정된 충의각은 이충동에 위치해 있다. 충의각은 정암 조광조와 추담 5달째를 기리기 위해 세운 유허비를 모신 비각이다. 조광조는 조선 중종 때 살인파의 대표적인 정치가다. 대사관, 부지학을 지내며 중종의 신임을 얻어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던 중 훈구파의 반격을 받아 전라도 능주로 유배되어 사사되었다. 5달째는 병자호란 때 홍익한, 윤집 등과 척화론을 주장하여 청나라에 맞섰다. 전란 뒤에는 청나라에 압송되어 처형되었다. 선인들의 자취가 남아있는 곳에 그들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인 유허비는 1800년 진위 유림들이 세웠다. 5달째와 조광조의 집터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두 인물을 함께 기리고 있다. 평택시 청북면 고잔 삼리에는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세종의 지시로 한글을 창제한 신숙주의 숨결이 느껴지는 향토유적 제8호 신숙주 영정과 감실주독이 사당에 모셔져 있다. 신숙주는 1438년 세종 20년 21세의 생원과 진사시에 동시 합격해 두각을 나타냈고 이듬해 친시문과 1447년에는 중시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갔다.
세종 때에는 주로 집현전과 삼사에서 활동하며 학문 연구와 한글 창제에 큰 공을 세웠으며 영의정, 좌의정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신숙주를 모신 사당 고전묘에는 신숙주와 성종의 사위였던 신항, 중종의 사위였던 신의의 위패를 모셨다. 영정은 1890년 사당을 현재 위치로 옮기며 충북 구봉영당의 것을 보고 다시 그린 것이다. 감실주독이란 신주를 모셔두는 감실과 신주를 넣어두는 궤를 말한다. 발길 닿는 곳마다 선현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우리 고장 평택. 평택항과 황해경제자유구역, 신도시 개발로 국제화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신실크로드를 성장 동력으로 하여 무한한 미래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는 변화의 땅 평택. 이제 선조들이 뿌려놓은 정신적 철학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희망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으로 남는다.